기다리셨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보유하신 네. 종목 저희가 같이 해법 찾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네. 5,800원에 네. 20%요. 아이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네, 오랜 기간 네. 보유하셨을 텐데요. 네. 투자하실 때 큰 기대를 하셨을 텐데 손실을 보고 계시다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책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와 매도 의견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머리 시원하게 자르신 이화진 과장님, 시원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제 지금 대다수의 컨텐츠 업체들, 엔터사들, 결국에는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대작 나왔죠. 너자2가 거의 한 2조, 3조에 대한 흥행 수입을 보여왔습니다. 일단은 중국은 그만큼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었고, 우리가 이제 8년 전과는 굉장히 다른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진 산업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스튜디오 미루도 사실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이 계속 꾸준히 나와줬었고, 이 애니메이션 시장이 커졌던 건데, 만약에 이제 중국 시장이 들어가게 된다.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니메이션 하나에 3조 흥행 수입이 나왔던,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영화사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크게 흥행을 했던 작품이 부산행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흥행 수입이 한 1,000억 정도 이제 나왔었는데, 네, 그때는 이미 8년 전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저희 몇천 원 정도 시장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너자2가 물론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겨울왕국이나 실제 디즈니에서 나오는 이제 애니메이션만큼은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대신에 그 시장 파이 자체가 커졌다는 거에 충분히 저는 우호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대표적으로 한한령 종목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3월, 4월, 5월 달에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게 됐고, 만약 한한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풀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 대한 사실 스튜디오 미러나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뭐 M83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매수했던 가격이 5,800원, 사실 좀 가격대가 굉장히 좀 높긴 하겠지만은 추가 매수는 일단은 자제는 하시고, 왜냐하면 한한령 해제라는 게 우리가 이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여러 일단 페이크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될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한한령 해제가 되면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5,800원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보유라는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상담 잘 되셨죠? 궁금한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전화 상담 계속 진행 중입니다. 02-2000번에 사고 1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혹시 통화가 어렵다면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고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종목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DS 단석이고요. 네. 매수가가 4만 원에 비중이 10%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시겠어요. 저라도 네.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 전문가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DS 단석은 안타깝게도 두 분 다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느 분에게 더 자세한 분석 들어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종목. 네, 4만 원에 매수가 되신 거죠? 네. 제가 네. 11만 8천 원에 이거를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200주를 그 무상증자를 받아갖고. 그래서 무상증자까지 네, 감안해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네. 일단은 뭐 DS 단석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11만 원대 매수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이 회사가 이제 그 SFA 관련해서 그 친환경 항공 유저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작년에 좀 주목을 받았다가 주가가 좀 그다음에는 약세 좀 띄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리스크도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석유화학, 그러니까 뭐 LNG, 뭐 석유 이런 걸 개발을 계속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또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 화학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펼치고 있다 보니까 DS 단석이 주가가 힘을 좀 못 쓰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뭐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은 일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여전히 좀 전 비싸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많지가 않고 사실은 이 회사가 2023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거의 작년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을 때 한번 반등을 준 거를 제외하고는 반등다운 반등을 거의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손실이 큰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10%인 것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당장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시황 자체가 좀 좋지 못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안 좋은가요? 실적도? 실적은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싼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실적이라는 게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좀 정체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정체 현상을 띠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적정한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목표가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목표가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 회사가 이제 아시다시피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3만 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3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에 비중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같이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마음 많이 힘드시겠지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돈 어떻게 해야 덜 속상할까요? 종목과 매수가 알려주시면 해결책 찾아보겠습니다. 네, LS 일렉트죠. 네. 비중은 30%, 가격은 23만 8천 원.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정말 쉽지 않고요. 특히 내 종목이 이렇게 흔들릴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시각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석 함께 들어보시죠.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전문가에게 의견 들어볼까요? 이창희 부장님한테. 유창희 본부장님, LS 일렉트릭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그 오너의 그 발언이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현재 최근의 시장 이슈들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조금 거기에 좀 반하는 발언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당장 현실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 자체가 어떤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제한적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어떤 그 대표의 발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또 시장 자체도 좀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왔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23만 8천 원인가요? 23만 4천 원, 8천 원이시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보다는 그 전에 매수해서 수익이 잘 나다가 지난주에 갑작스런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지금 하락 손실로 좀 전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변압기라든지 전력 케이블에 관련해서 LS 일렉트릭의 어떤 높은 점유율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은 전 충분히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이 좀 안 좋고 주가가 단기 악재에 의해서 흔들리는 부분들은 이미 좀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30%이시긴 하지만 20만 원 초반에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20만 원 좀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하신 게 맞고요.
오히려 20만 원 이탈하면은 한번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러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을 줬을 때 또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그 매수는 몇 퍼센트 정도가 좋을까요? 뭐 지금 이미 뭐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30% 정도 비중이시라면 뭐 저는 20% 정도까지는 조금 더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단기 추가 매수인 겁니다. 좀 끌고 가자는 전략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0만 원 이탈을 했을 때, 그러니까 20만 원 딱 이탈하자마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면서 20만 원 이하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더 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 또 반대로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뭐 25만 원, 27만 원으로 가면 다행인데 반등을 줬을 때 23만 원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해서 23만 원을 빠르게 회복을 한다라면 뭐 조금 여유롭게 가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23만 원 언저리에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또 시장도 아직까지도 좀 어떤 뭐랄까요, 뭐 미국 관세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된다라면 조금 일부 비중을 줄이면서 또 다시 줄인 물량을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신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시장에 맞춰서 좀 행동을 샀다 팔았다를 좀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투자 결실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종목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13만 4천 원, 30%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자, 투자하실 때는 기대가 크셨을 텐데 또 이렇게 되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해결책 함께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티지가 많아져가지고. 네. 근데 거기 다 올라올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가고 다시 내려서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주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데요. 그 해결책 함께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예. 너무 걱정 마시길 바랄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느 분에게 조언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요. 이화진 과장님, 유한양행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유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부터 사실 유한양행은 이제 로열티를 얼마나 받아가느냐가 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 주 이렇게 월말에 이제 유럽 이제 페어마켓에서 이제 렉나자 관련해서 이제 탑라인 데이터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존슨앤존슨이 이제 만약에 연간 이게 렉나자 매출로만 대략 한 6조 정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시장 규모가 한 15조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한 8조 정도만 매출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는 이 두 약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제 OS, 이제 생존 기간이라 그러죠. 이게 이 약물을 먹고 나서 생존 기간이 얼마만큼 더 길어지냐, 이 탑라인 데이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타그리스를 택할 거냐 아니면 렉나자를 택할 거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좀 상황인데, 물론 이번에 FDA 승인이 된 거는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이제 병력요법에 대한 이제 1차 치료제입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로열티가 나올 건데, 로열티는 대략 한 10에서 15% 이제 정도이기 때문에 렉나자가 얼마만큼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 유한양의 로열티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월말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애초에 작년에도 이제 아스코나 아니면은 바이오 USA에서도 충분히 데이터가 훨씬 더 잘 나왔던 측면이 있는 좀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일본도 그랬고 이제 유럽, 이제 북미 시장 대부분 다 승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매출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가 이제 첫 번째 결과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미국 시장에서의 로열티 기대감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청자님께서 13만 4천 원 가격대는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최근에 뭐 알레르기 치료제 나온 거는 아직까지는 임상이 진행 중인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제쳐두더라도 결국에는 이 폐암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 둘 간의 이제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우위에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첫 관건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년도에 FDA 승인이 아마 8월쯤에 나오고 나서 하반기에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왔었기 때문에 일단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겠고, 대신에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세로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까 옆에서 이제 유창희 본부장님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매도의 일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지만은 만약에 이번 탑라인 데이터가 정말 잘 나오게 됐고 시장에서 뒤바뀔 수 있는 이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1분기가 지나면은 적어도 4월달에 우리는 유한양의 로열티를 얼마만큼 받았느냐 이게 시장의 하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모멘텀은 조금 기대는 해보자, 막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차트 가지고는 그러면 뭐 어떻게 왜 언제쯤 그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아, 손절이요? 아, 지금 현재 차트 가지고 네. 언제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그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아까 제가 2차 상승 한번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전고점이 대략 한 16만 6,900원인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제가 한 작년에 마지막으로 본 데이터가 OS 기준으로 타그리스보다 좀 굉장히 나았던 데이터를 본 게 렉나자랑 이제 리브리반트가 있고 이제 타그리스가 이제 병역요법이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우월한 결과가 나와줬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작년에 오히려 유한양이 FDA 승인 이후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유한양이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16만 원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만약에 애초에 마이스톤 800억을 받았다면 만약에 올해 얀센이 대략 한 6조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 그럼 10%면은 결국 한 6천억 정도의 매출이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4개로 쪼갰을 때 1,000억 이상에 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느냐, 분기당. 그게 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에서 이기느냐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자 여정에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다른 기회를 노려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GS건설 24,000원에 10%입니다.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1년도 넘었는 것 같아요. 요즘도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조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추매를 해야 되나 어떻게 갈지 몰라가지고. 네, GS건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GS건설은 보유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분의 의견 들어보고 싶으실까요? 예, 이창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 GS건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오늘 좀 매도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저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추세가 좀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아니다 싶은 종목은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종목을 교체하거나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매도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건설 업황 자체가 지금 좋은 게 아니죠. 특히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새로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또 기존에 있는 건설 사업 부분에서도 이게 비용이 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재개발이든 뭐든 거기서 금액을 산정했을 때보다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익성을 쉽게 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해외로 본다면 제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정도겠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그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여기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감안한다면 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해외 건설 붐이 불었을 때가 2008년, 9년, 10년 이때였었는데 그때 사실은 사우디라든지 중동에 엄청난 수주를 받은 것 같았지만 도로 깔고 못 깔고 하다 보면 적자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수주를 한다고 해서 수익을 내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이제 주가는 좀 반등을 준 게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일부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정도 반등을 줬다라는 거 본다라면 여기서 치고 시장 주도주로 가기는 좀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매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전화 주실 때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익 실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LB 인베스트먼트예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32원에 70%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예, 2월 20 상한가 다음 날 쫓아가다가. 달리는 네. 말이 더 갈 줄 알았는데 자 그렇다면 손실 구간이 길어지면 심적으로도 부담이 크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최선의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주시죠.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분에게 더 자세한 전략들 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이화진 님이요. 이화진 과장님, LB 인베스트먼트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때 상한가를 쳤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소캠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그 아테코라는 회사에 일단 투자했던 이제 이력 때문에 아마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빠졌던 걸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제 모멘텀이 붙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아테코가 이제 소캠과 관련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이제 봐야 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소캠도 지금 당장에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이제 큰 상황은 좀 아닌 걸로 보이고 있고 특히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제 창투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이제 거래량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로 일단 유명한 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시청자님께서 4,232원 물론 여기까지 올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실제적으로 이게 소캠이 다시 재부각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GTC 2025라든가 아니면은 이후에 물론 지난주에도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강반도체 이제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됐었죠. 여기는 이게 매주마다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나 이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뭐 목표가를 뭐 5,000원이나 아니면 10,000원 정도나 이렇게 돈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쪽으로 이제 투자한다기보다는 물론 저도 이제 반도체를 특히 3월 말 이후에 특히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4월 첫째 주니까 이 전후로 인해서 저는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활기를 이제 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소캠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회사는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접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회사들, 뭐 HBM이나 아니면은 뭐 기존의 이제 레거시 쪽이나 이쪽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했을 때 물론 유리기판은 뭐 추후에 올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소캠 관련 이슈는 오히려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비중 자체가 70%라는 점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의껏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보유 네. 중이실까요?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네. 네, 14,500원에 10%요. 보유하신 지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행히 모두 다 보유 의견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어느 예. 분의 보유 의견을 들어볼까요, 시청자님? 네, 저기 이화진 과장님이요. 이화진 과장님,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작년에 그렇죠 주가가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빠졌었고 여러 가지 아마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 향후에 밸류체인이 중에 또 유일한 또 종목 중에 하나라서 대부분 삼성전자와 거의 같은 흐름으로 주가가 계속 꾸준히 빠져왔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이후부터는 사실 삼성전자 밸류체인 흐름이 좀 본격적으로 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물론 그동안 전공정 이제 섹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숫자가 조금 나아져야 좀 분위기가 좀 살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 실적에 충분히 시장을 놀랄 수 있을 만한 레거시 쪽에 좀 반등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4분기 실적 이후의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레거시 쪽에 대한 성장률을 굉장히 턴다운을 좀 시켰던 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삼성전자도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전략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좀 구조적인 변화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였고 동진 세미캔과 같은 여러 종목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를 좀 반등이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4,000원이면 사실 뭐 그렇게 치면은 사실 그동안 워낙 이제 29,000원까지 갔던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뭐 높은 가격에 사신 건 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수익률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3월 GTC 2025부터는 흐름이 좀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